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그 가운데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장 후반에 개선되는 모습으로 전체적인 밤새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한 0.2%, S&P 500이 좀 더 좋았습니다. 0.7% 올라가면서 지금은 민감주보다는 좀 더 성장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1.3% 상승을 하면서 14,100선에서 14,30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협상,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는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분위기 계속해서 종전을 위해서 두 국가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5번째 평화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좀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됐던 돈바스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타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약간 뒤섞여 있는데요. 좋은 점은 우선 더 이상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 국가의 이런 협상에서 큰 진전은 없었고 그리고 대통령 회담까지는 글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동시에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장 후반을 이끌었던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2023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집행이 될 이제 앞으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측에서만 발표를 한 건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안보를 위해서 국방에 대한 비용을 더 쓰고 그리고 기후변화와 전염병 관련된 지출을 더 늘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미국이 또 지금 빚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빚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으로 많이 모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우선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이런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수는 그럼 어디에서 확보가 되느냐? 바로 초부유층이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세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억만장자 최소소득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빚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역점을 뒀는데요. 2032년에 지금 현재 12%의 빚을 5%까지 줄인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평가는 이렇습니다. 확정적인 이 확장을 하는 재정 정책에서 이제는 빚을 줄이는 적자 감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드렸던 2년물과 10년물이 아니라 지금 5년물과 30년물 다른 의미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되겠는데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전과 관련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양갈래로 갈렸습니다. 경기 침체인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연준의 빠른 긴축 때문에 이렇게 잠깐 역전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2년물과 10년물 계속해서 받으렸던 금리차는 여전히 플러스 권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전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랑 좀 비슷했었습니다. 한 0.7% 상승으로 평균치가 나와줬었는데요. 가장 강했던 게 경기 소비재가 되겠고 가장 약했던 게 에너지가 됩니다. 자, 우선 경기 소비재는 이 안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거의 한 8%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 소비가 잘 간 거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론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긴축의 속도가 조금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됐습니다. 평균 1.2% 상승했고 유가가 그야말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큰 종목, 작은 종목 가릴 것 없이 밀리면서 2.5%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은 뭐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 가운데 소식들이 있는 그런 섹터는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IT가 보시다시피 강했습니다. 어제 이제 혼조였는데 전부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에너지 쪽이 이렇게 붉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IT하고 성장주 묶어서 볼 텐데요. 자, 일제히 올랐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국채금리 수익률, 이 금리 차가 좀 주춤했던 것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소식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1위인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 상승으로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0.5% 올랐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의 소비 둔화가 지금 다시 한번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 최근에 신작 발표를 했습니다. 고급형 핸드폰 신작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유럽에서 덜 팔리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이 만드는 양 자체를 20%를 줄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 자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큰 문제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0.5%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는 강했지만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빵 종목 중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2.3%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지금 힘쓰고 있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오피스 365에 대한 구독료를 더 올린다라는 소식이 매출 상승으로 잡히게 되면서 이날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이나 아마존 역시 2% 중반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같은 관점입니다. 최근에 이 주식 분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T 종목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어도비, 오라클, 그리고 인투이트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IT 종목 중에서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흐름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수익률이 역전이 됐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를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락은 했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하락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 웰스파고가 1.4%로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은행주들은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분기 때 실적도 괜찮을 수 있을까? 약간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까지도 살짝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른쪽 끝에 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큰 종목인 엑손모빌이 2.8%,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인 코노코필립스, EOG 리소시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거의 다 3%에서 4%대의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단위로 유가가 급등락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들도 출렁이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곡물 관련해서 코르테바라든지 모자이크는 1에서 많게는 4%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물로 곡물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 하락했고, 철강도 2.3%, 그리고 구리 가격 3.2%, 그리고 금광 쪽에서도 1%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볼 텐데요. 이날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끌었던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요즘 잡히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통주의 주식을 늘려달라라는 그런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 상하이 봉쇄 때문에 상하이 공장이 문을 좀 잠시 닫고 있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테슬라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1,000달러를 넘기고 1,100달러까지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날 8.3%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위 산업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측에서는 예산안을 통해서 방산 금액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하락을 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금 하락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뿐만이 아니라 뭐 곡물이나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과 좀 가까운, 그러니까 좀 더 연관성이 깊은 종목들은 증시들은 좀 상승을 했고, 좀 떨어져 있는 EU에서 좀 나가 있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민하고 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7%. 지금 아까 현재 가격으로는 거의 9% 이상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급락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급등했던 거에 대한 빠른 회복세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 정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한 113달러였었는데 지금은 105달러까지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구리 가격은 장중에 등락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0.7% 오르면서 10,000달러대 유지를 했고요. 금값은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7% 밀리면서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 이날 2.4% 거의 2.5% 근처까지 높았었는데요. 일부 진정 흐름을 보입니다. 3bp 떨어지면서 2.462%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술주를 중심으로 결국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5차 협상을 앞둔 경계 심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식 분할 뉴스가 IT 업종 전반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내일 터키 인스탄불에서 5차 평화 협상을 열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아직까지 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테슬라가 2년 만에 두 번째 주식 분할 단행을 한다는 뉴스로 오늘 8%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만약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테슬라 주주들은 보유 지분 한 주당 5주의 주식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반면 상하이 봉쇄 뉴스가 에너지 가격을 급락시키는 등 오늘 금융시장에는 다소 부담이었는데요. 중국 경제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가 순차적인 전면 봉쇄에 들어가면서 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상하이에 위치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상하이 소재 테슬라 공장 역시 가동 중단에 들어갔는데요. 상하이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시를 순차적으로 봉쇄하고 2,500만 명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일 것이며 상하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 지역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나머지 서쪽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추가 봉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 제조, 상품 무역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라면서 상하이에는 수백 개의 글로벌 기업 지역 본부가 있으며 테슬라와 GM 공장도 있다면서 상업 활동이 중단된다면 글로벌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상하이는 지난해 중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인 114조 3,670억 위안 중에서 3.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 전체 수출입 39조 1,000억 위안 중 10.2%를 기여했고 2021년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1년 기준 47,000 TEU를 넘어서면서 12년 연속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경제 세계화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랙록이 투자한 기업의 CEO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과 EU 그리고 동맹국들이 가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됐다면서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를 떠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며 이러한 경제 전쟁은 기업들이 폭력과 침략에 대응하면서 단결할 때 무엇을 달성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그에 따른 세계 경제와의 단절은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가 그들의 의존성을 재평가하고 제조와 조립 부분에서의 발자국을 다시 분석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추세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를 하회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이제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기반 중남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을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주가가 오늘 7.8%가 급등해 201달러 44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메르카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주사인 ETM 인수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브라질의 유니콘 기업 2TM은 메르카도 비트코인 외에도 뮤방크, MB디지털 에셋, 비트러스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시리즈 B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를 약 22억 달러로 인정받았고 칠레와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전역으로 사업체를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메르카도 비트코인의 고객 수는 약 320만 명이며 21년 한 해 동안 110만 명이 추가됐고 거래량은 71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코인베이스의 메르카도 비트코인 인수 협상은 바이낸스 홀딩스 등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107.5이며 이어 S&P 케이스 실러의 1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연방주택금융청의 1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고 개장 전 맥코믹, 아카데미 스포츠, 솔로 브랜드, 폐장 후에는 캘메인 푸드,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추이, PVH 코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